반갑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하락을 했네요.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2%, 나스닥은 1.59%, S&P 500은 마이너스 1.23% 모두 일제히 하락했고요.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1억 원이 깨졌죠. 자, 65,000달러까지 추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더 빠진다는 얘기가 있죠. 네, 지금 보기에는 아마 한 8,000에서 7천만 원 사이, 그 정도가 심리적인 지지선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뭐 워낙 분석 자체가 안 되죠. 네, 일단 뭐 차트로만 보거나 사람들 심리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라고 딱히 말할 건 없겠습니다만,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은 그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도 있긴 있는데 반등이 얼마나 강할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일단 공포가 또 지배를 하게 되면 주가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도 그렇고, 자, 은 가격도 또 떨어졌죠. 네, 은이 또 떨어지고, 기술주 쪽의 움직임들이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지금 AI 소프트웨어, 거기다 오늘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콜 듣다가 다 집어 던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존이,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와서, 지금 시간 외에서도 많이 빠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게 장중에도 4% 빠졌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8%, 9%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아이렌, 비트코인 채굴이기도 하고 AI 인프라, 예,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시간에서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정규장에서도 10% 넘게 11%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 또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 거죠. 요런 기업들은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빅테크 지금 다 빠졌어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알파벳 등등등 다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도 엔비디아 하락했죠. 테슬라 하락했죠. 알파벳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정규장에서 다 하락했는데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뭔가 반등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실종된 듯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요거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장 막판까지 끌고 내려간 모습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동안 막 치고 올라갔었던 모습들에서 이제 환희가 공포로 바뀌는 순간은 일단은 뭐 투매성 매도가 나타나기도 쉽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빅테크로 번진 소프트웨어 학살 공포, 학살이라는 단어까지 썼네요. 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 지수가 시장 전반에 투마 심리가 확산되면서 기술주와 우량주 구분 없이 모두 하락했다. 그죠. 우량주까지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전반적인 투매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AI 설비 투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부진, 여기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었다.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설비 투자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비싼 걸 계속 투자해야 돼 라는 느낌. 요거는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대부분의 업종이 투매에 휩쓸렸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 소비재와 소재는 2% 넘게 급락을 했고, 기술주와 금융, 에너지도 1% 이상 떨어졌다. 자, 뭔가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락하면 사자, 떨어지면 더 사자, 이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AI 및 기술주에 대한 고점 부담이 있었던 가운데 AI가 주요 소프트웨어 사업들의 사업 영역을 갉아먹으면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가 주력인 빅테크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뭐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나빠지면 이것도 나빠지는 거 아니야? 저거 나빠지면 저것도 나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특히 아마존 실적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3조 달러가 무너지면서
점점점 기록 세웠던 것이 뒤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규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자, 일단은 엔비디아의 앞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와도 다 이거 미국 정부 때문이니까 네,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 거죠. 네. 자, 아마존은 작년 4분기 매출은 2,133억 달러. 네, EPS는 1.95달러. 자, 시장 전망치는 2,113억 달러, EPS는 1.97. 매출은 조금, 네, 늘어났는데, EPS가 줄었군요. EPS가 줄어서, 그래서, 네,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안 좋거든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되는 거죠. 실적은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대비해서 근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어. 야, 우리가 기대한 건 이건데 이거밖에 못했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시간 내에서 네, 15% 넘게도 빠졌었군요. 지금도 10% 네,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마이너스 9.78, 76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좀, 안 좋군요. 자, 알파벳은 AI 관련 지분을 더 늘리겠다. 이게 오히려 더 문제죠. 야, 지출을 더 늘려? 수익 뽑아낼 수 있겠어? 네, 이런 상황으로 돼버리는 거죠. 네, 브로드컴은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었지만, 이거는 이제 TPU, 텐서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낙수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적으로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렇게 다 포함되긴 하는데, 브로드컴만 장중에 오르긴 했었다. 브로드컴은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지금 시간에서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고요. 네, 장중에 6%까지 올랐지만 정규장 마감은 플러스 0.8이군요. 브로드컴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네, 1.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아이고, 뭐 그냥 네. 개판이네요. 네. 애플만 지금 좀 잘 버텨요. 애플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AI가 좀 뒤늦게 나와서 그동안 수혜를 못 보고 오히려 약세를 보였는데 AI 다 떨어질 때 이렇게 AI 쪽에 오히려 늦은 놈이 네, 수혜를 받으면서 얘는 좀 잘 버티는 형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애플이 오히려 방어주적인 성격을 좀 띠고 있네요. 기술주 쪽에서. 네, 그렇게 나오고 있다. 거기다 고용까지 악화됐네요. 고용이 악화되면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감원 보고서에 따르면 1월 미국 기업의 감원 계획은 10만 8천 명. 와. 감원입니다. 사람들을 자르겠다는 얘기죠. 네. 직전 달에 3만 5천 명과 비교하면 10만 8천 명으로 미국 기업들은 이제 사람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실업보험에 대한 흐름도 약해지고 있다. 실업보험 청구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이것도 많아졌네요. 23만 1000건. 네, 자르는 사람도 많아지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있다. 아하. 거기다가 구인 건수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야, 이거는 고용이 전체적으로 좀 찬바람이 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고용이 찬바람이 불면은 보통은 네,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가 없어. 3월달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나 파월이 5월달에 퇴임할 때까지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지고 있다. 자, 근데 확실히 그 고용 쪽이 안 좋아지니까 동결 확률이 좀 줄긴 했네요. 그죠? 네. 이 실업률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네, 3월에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불안정한 장세가 서서히 회복될 수도 있는. 모르겠네요. 네, 지금은 네, 워낙 꼬아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게 풀어지려면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네, 자기들 가치보다도 너무 올라간 게 있죠.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의 가치는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미리 땡겨 쓴 게 문제거든요. 미리 땡겨 썼어. 나 2026년도 거, 27년도 거 땡겨다가 주가에다 반영을 시켜버리면 요게
그 기간까지 갈 때까지는 네,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무 과도한데라는 인식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지금 뭐 국제 정세 불안하잖아요. 네, 뭐 이란하고 뭐 일촉즉발이다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트럼프 탄핵하자 뭐 이런 얘기. 탄핵은 쉽지 않겠지만 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이민 단속국 때문이죠. 네, 그런 거 일어나고 있고 아주 등등 뭐 들썩들썩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네, 지금 한번 흔들어 제끼는 모습이 나타난다. 야, 그러면 쉽지가 않겠죠. 자,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흔들림은 계속 견뎌왔잖아? 네, 한번 떨구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지? 네, 떨어질 때 더 사야 해. 라는 식의 약간의 확신, 맹신의 단계, 이런 단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 이후에 나타나는 거는 굉장한, 네,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산은 크게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특히나 B2, 비즈니스 투자하신 분들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자체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원래는 오늘 반등을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이 상태로라면은 오늘도 일단 밀리고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죠. 밀리고 시작하고 장 끝자락에서 반등을 해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오늘 반등이 없으면 뭐 월요일 정도엔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월요일 날 만기 앞둔 시점이라서 뭐 계속 빼진 않을 거예요. 뭐 하루 정도는 이제 버텨주거나 살짝 올라가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 이대로 그냥 만기 때 더 큰 놈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일단 5,000포인트 밑에 쪽으로 네, 하회를 하면서 외국인들 계획에 딱 들어맞는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무튼 네,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 증권사들은 아직도 네, 증권사들은 더 오를 거니까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들도 팔면서 왜 자꾸 사자고 얘기하는지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네, 자, 뭐 외국 놈들이 원래 뭐 그냥 사기 쳐먹으려고 그랬다 치더라도 국내 증권사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물론 이제 떨어질 거다 나빠진다라고 얘기하면은 더 큰 패닉이 오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애매하네요. 네, 장기 우상향에 대한 낙관론이 다시 확산되는 모습이다. 주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네, 그렇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1983년 그 한국 증시가 전산화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최대의 낙폭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이 포인트요. 200포인트가 넘게 하락하는 이런 포인트는 네, 얼마 빠진 거죠? 240포인트 빠졌나요? 네. 뭐 장이 커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면 한 번 또 반등 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죽여버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약간 조심을 좀 진짜로 해야 됩니다. 네, 진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놈이 올 수도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지켜봐야 되지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코스피 12개월 목표가를 7,300포인트 12개월입니다. 내년 요맘때까지 7,300포인트로 상향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 증권사 리포트는 뭔지 다 아시죠? 아니면 말고, 네, 되면 땡큐, 아니면 말고, 내 알바노 이렇게 되는 거죠. 국내 주요 증권사가 제시한 목표가 상단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잡혀 있고요. JP모건이 제시한 목표치 7,500포인트와 불과 200포인트 차이에 불과하다. 그래요. 네. 뭘 근거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의 이익 극대화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증권사 애들이 뭘 노리고 하는 건지 대충은 느낌은 오는데 이게 심증이죠. 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잖아요. 물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자, 코스피가 6,000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6,000이 넘어간다고 선진국 수준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뒤지게 올려가지고 6,000포인트 안착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 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냥 산업 전반이나 기업 전체에 온기가 퍼져서 이게 수급이 골고루 들어가고 주가가 올라져야 되는데 특정 섹터, 그것도 이번에 반도체 섹터가 걸려 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급하게 올라간 거지, 만약에 반도체 섹터가 오르지 못했다라면 주가는 빌빌대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폭발적인 어떤 상승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과 같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고, 뭐 할 말은 많지만 네, 이미 많이 했었던 이야기라서 말을 좀 줄여보도록 하죠. 자, 어쨌건 지금 AI 관련한 부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뭐 돈 많이 번다 등등등 얘기 나오지만 요거 조금만 삐끗해도 네, 바로 돌아서는 게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점에서 뭐 저점에 사가지고 수익 많이 났으니까 뭐 난 좀 더 보고 팔란다 이런 분들은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요. 제 생각에는 네, 고점에서 네, 뭐 저점에서 매수 잘 하셨더라도 신용, 마이너스 통장 뭐 등등등 대출 해가지고 뭐 많이 레버리지 거셔서 꼭대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평단가가 위쪽으로 쑥 올라갈 거란 말이죠. 조금만 흔들려도 마이너스 손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다면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신용을 죽이겠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툼에 무조건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네, 자기 자산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안전벨트를 매는 이유는 사고가 나서가 아니라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들 많이 하시고, 네, 제발 부탁이지만,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 돈만 넣으면 돈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오르는 종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누구죠? 네. 이 여행 관련주네요. 네. 중국이 이제 설날, 명절 때 앞서서 이제 여행을 올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의 숫자는 다시 7년 만에, 예, 일본을 다시 추월했다. 모두 투어가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네. 참, 대단한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중국이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안 좋아서 야 일본 가지마 이 얘기를 할 거 그럼 한국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이 한국 쪽으로 또 오는 형태가 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지노 관련한 부분들 있죠. 네, GS, P&L, 네, 하고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건 호텔이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 GKL은 안 올랐나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투어는 2%대인데, 모두 투어가 지금 상한가 기록했어요. 네. 그 다음에 노랑풍선, 참 좋은 여행, 이런 것들인데, 대한항공은 1.6% 올랐긴 했는데 이거 그동안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항공도 많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건 별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인데, 자, 지금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체 시장이 내리는 상황이고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야 이거다 해가지고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 흔들리게 되면 변동성이 와라락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따라가시면 또 물린, 계속 이거 반복하시면 안 되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올라갈 때 잘 타이밍 잡아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 뭐 좀 두고 보자고요. 네, 이거 완전히 뭐 관계가 개선돼서 앞으로 더 좋아진다거나 더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뭐 고민들은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자,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치고 올라갈 때 털어먹는 거, 이거는 뭐 수익을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있는 분들은 털어먹는 형태, 네, 빠져나오는 탈출의 기회로 삼아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 시작에서 외국인 매도가 또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매도가 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느냐.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의 연속성입니다. 계속 팔고 있느냐 안 팔고 있느냐, 요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요거를 잘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지금 네, 미국도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애프터에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썩 좋진 않은데
그래도 주말이니까요. 네, 하락 출발하면은 반등 포인트가 좀 열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기대하고 좀 보자고요. 일단은 연속적으로 얻어맞기 시작하면 느낌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네, 떨어질 때마다 더 사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포지션이 완전히 정리돼서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오면 그때 사자.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도 주말이잖아요. 네, 불타오르는 불탈 수 있을까 모르겠네. 네, 불타오르는 불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